조만천 의원이 합의한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본문 내용에 에너지부의 대출 자금을 2,500불까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그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법안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법안이 뭐 굉장히 깁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 600 몇십 페이지 가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연방 법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에너지부가 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에너지부의 대출 최고 한도가 얼마다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2,500억 달러까지 대출 자금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것도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로 하는 건 이제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까지니까 결국은 앞으로 4년간의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2,500억 달러를 에너지부가 지금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것이죠. 에너지부가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390억 달러 이 예산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대출을 따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90억 불에다가 2,500억 불 이거 합치면 거의 1조 달러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연방 에너지부에서 이거를 풀로 해가지고 지금 말 잘 듣는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업들, 여태까지 민주당한테 막 팍팍 밀어줬던 그런 기업들한테 대출 막 팍팍 쏘겠다, 저리 대출해주겠다 연방정부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돈 풀어버리면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없는 거죠. 에너지부의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제조 지원 이런 건데,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충전소가 일정 거리 안에 다 있어야 전기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다가 충전소를 갖다가 몇십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민간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저리의 대출을 연방정부가 보증서는 대출을 해주던가. 연방정부가 보증서는 대출은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좀 눈먼 돈 같은 돈입니다. 솔직히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거 받기만 하면 나중에 뭐 보고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썼다라고 보고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해서 그 회사가 파산했다,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허점들이 들어가 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발표가 나와서 오늘 낮에 나온 게 지금 이거 하나가 지적이 됐는데, 다른 문제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워낙 기니까요, 내용이. 지금 이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건데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면 또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 고급 교통, 부족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를 더 늘려오려고 노력해왔다. 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저소득층들이라든가 유색인종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대중교통이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도로 설계라든가 교통 설계를 뒤바꿔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돈을 더 대겠다, 뭐 이런 발표를 엘라바마 버밍엄에 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한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지방 정부라든가 민간 기업들한테 연방 정부가 돈을 대주는 이런 노력을 지금 에너지부가 하는 겁니다. 전국에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대중교통도 더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거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이야기는 도심 중심 행정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도심 중심으로 행정 지원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이제 저소득층이 특별히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막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맞아떨어지고, 밖에 보일 때에도 우리가 민간인들,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설을 더 확장해주고 있다는 명분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미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은. 지금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인데,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뭔가 지금 막 급하게 뭘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되도록이면 이런 그 가솔린 엔진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다 전기차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지금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유타주에 있는 수소 에너지와 저장 시설에 대해서 5억 440만 달러의 대출 보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이건 2014년 이후 새로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첫 대출 보증이다라고 이그제미너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5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수소 에너지 저장 시설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5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아직 통과 안 된 법입니다. 어제 얘기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되면은 그러면은 연방정부 에너지부에서 그냥 곳곳에다가 막 몇억 달러씩 막 주겠죠, 돈을. 2,500억 달러 단순하게 50개 주로 나눠보면 각 한 주에 50억 달러씩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 주마다 50억 달러씩 줘가지고 무엇인가 해봐라. 충전소를 만들던 수소 저장소를 만들던 무엇인가 해봐라. 못할 게 없죠. 그러면 50억 달러인데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표심으로 연결된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셈법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인들한테 민주당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돈을 쓰는 당이구나라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 전부 다 결국은 기업들한테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3천 몇백억 달러 되는 게 기업들한테서 법인세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가 상승입니다. 원가 상승.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돈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진보주의자들이 경제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라고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발전하게끔 정책이 되도록이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 정책으로 받쳐주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듯이 이미 돈 많은 기업들한테 혹은 이미 국민들 세금을 걷고 있는 지방정부한테 연방정부가 가가지고 돈을 막 퍼주고 대출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책이냐? 우리는 그게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